안녕하세요, 통부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아침이네요. 아침 6시 15분에 방송을 켰습니다. 네, 좋고요. 오늘 지금 기온을 딱 알아보고 왔는데 2도입니다. 2도. 지금 영상 2도인데요. 거의 영하에 근접한 날씨. 약간 바람도 좀 차갑게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살짝 쓰고 조금 이제 피부를 이렇게 외부 차가운 공기에 조금 차단을 시키면서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좀 확실히 좀 쌀쌀한 날씨다 싶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도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그렇게 좀 춥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좀 추워요. 좀 추운 날씨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야는 또렷해요. 안개는 없는 날씨.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늘 비 소식도 좀 있긴 했는데 안개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거 약간 우비 같은 느낌이죠.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그때 언제 샀더라? 봄에서 여름 그쯤 사이에 샀던 옷인 것 같은데, 보통은 저는 이제 딱 바지 약간 뭡니까, 이거 운동용으로 좀 적합한, 트레이닝용으로 좀 적합한 그런 바지, 그 다음에 보통 날씨가 좀 덥거나 그냥 괜찮을 때는 반팔, 긴팔 뭐 그냥 티만 입고 나왔었고, 요즘에는 주로 약간 트레이닝복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었는데요. 그 위에 하나 이제 받쳐 입은 거예요. 네. 코스트코에서 산 이 약간 우비스러운 이 의상, 좀 도움되네요. 평소에 잘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비가 올지도 모르는 날에 이게 딱 입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요거 뭐 며칠스 더 큰 거 샀으면은 두꺼운 옷 입고도 입을 뻔했어요. 뭐 2X라지, 3X라지 이런 거 샀으면 더 좋을 뻔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스케쳐스에서 산 거, 그대로 방수용 요 등산화 겸 트레킹화 딱 신고 있고요. 이게 그 스케쳐스사와 그 굿이어라는 이제 또 미국의 또 타이어 제조사 있잖아요. 유명한 타이어 제조사, 거기와 이제 합작품이라는데요. 그래서 잘 안 미끄러진다고요. 접지 능력이 참 강하고 막 그렇다고 하고, 근데 스케쳐스의 또 푹신푹신한 기술력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두 개의 장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등산화에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딱 신어주고, 그러니까 딱 복장 자체는 이제 이런 날씨에 충분히 이제 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복장 딱 챙기고 나온 거죠. 걸었습니다. 아, 요즘에 좀 운동을 조금 등한시 했더니 좀 뚱뚱해지고 있어요. 저는 워낙에 좀 먹는 양이 많아가지고, 특히 저녁에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군것질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할까요? 그 답은 있죠. 저녁을 너무 많이 먹는다. 점심에 비해서. 제가 아침은 잘 안 먹거든요.
아침에는 뭘 먹느냐, 그렇다면 전혀 뭐 아무것도 안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복용하는 게 있죠. 위 건강을 생각해서 복용하는 거. 뭡니까? 양배추즙. 양배추즙을 요즘에는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한 포씩 뜯어 먹을 수 있게, 하나에 몇 그램 들었죠? 몇 밀리죠? 한 200ml 되나? 200ml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조그만한 우유가 200ml잖아요. 제일 조그만한 우유, 뭐 딸기 우유, 뭐 초코 우유, 이 정도 사이즈.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딱 비닐 포장돼 있어가지고 먹기 좋게. 그런 거 하나씩 이제 아침에 뜯어 먹고요. 그게 그냥 아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 하죠. 커피. 좀 이따가 빈속에 또 커피 마시면 약간 좀 그래요. 약간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잖아요. 위 점막을 보호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계속 좀 위를 좀 아낄 겸.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위가 참 사람한테 있어서 되게 고생하는 우리 내장기관이잖아요. 소화기관이잖아요. 막 사람들 아무거나 막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위가 너무 막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오롯이 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배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거든요. 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만 하긴 해요. 요즘에 좀 주문해서 먹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기 전에 먹고. 그래서 풍부 같은 경우에도 양배추를 꾸준히 좀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양배추 실제로 그 야채 막 썰어가지고 먹고 뭐 이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왜 먹느냐. 양배추를 음식으로 요리로 해가지고 잘 먹게는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양배추 자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돼요. 요리로 했을 때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양배추 이런 식으로 좀 먹고 있고요. 나머지 요구르트도 한 번씩 먹을 때 있어요. 요구르트 매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구르트는 워낙에 요구르트의 또 중요성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기능성 요구르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먹어주고. 근데 요구르트는 사실 좀 달달한 맛도 있고 좀 맛있죠, 이거는. 그리고 약간 포만감도 생기고요. 그 먹으면 약간 좀 밥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한 그 정도? 그리고 점심은 좀 제대로 먹긴 하죠. 점심 밥 한 공기 정도, 다른 반찬이랑. 단 한 번씩 뭐 무슨 국밥류 이런 것도 먹기도 하고. 중국 음식도 가끔 먹고, 뭐 칼국수 이런 것도 먹고요. 지금 6시 24분. 대략 한 1500보 좀 넘게 이렇게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뭐 안 먹어요. 그때부터는
아, 커피 한잔 하죠. 커피 한잔 또. 그러니까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커피도 믹스 커피 같은 건 안 먹거든요. 전 예전부터 좀 카누 좋아해가지고 카누에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그 익숙한 맛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 좀 나름 그윽한 맛이 있어요. 그윽한 향이 있어요. 카누도 잘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잘 이렇게 돌리면서 조금 녹여주고 다시 뜨거운 물을 그 위에다 부어주면 좀 풍미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먹고 있고요. 나머지 군것질 같은 건 안 하거든요. 누가 뭐 맛있는 거 있다, 막 이런 거 한번 먹어보자 해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쭉 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녁에 배가 고프거든요. 저녁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만큼 공복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한테는. 맞죠? 막 계속 피곤이 아니고 배고플 틈이 없이 막 뭔가 밥이 들어오고 과자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 몸이 또 그걸 느끼고 뭔가 우리 몸 차원에서 막 필요한 거를 막 이렇게 갈구를 할 때 몸이 좀 좋아지고 이러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말하자면 정신도 번쩍 들고 막 어떤 사람의 퍼포먼스가 막 향상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공부할 때도 좀 그렇고 너무 막 배불러가지고 막 포만감에 막 젖어가지고 그렇게 막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하면은 좀 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물론 너무 배고프면 또 그때도 안 되겠죠. 딱 적정선 유지가 중요하긴 한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죠. 딱 이제 저녁을 먹을 때는 딱 배고픈 상태에서 저녁 먹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운동을 했었죠. 웨이트 같은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운동법도 좀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있는 만큼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하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약간 막 이것저것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뭐 운동도 해야 되지만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방송도 신경 써야 되고 방송 편집 또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또 영화도 좀 요즘에 나온 거 재미난 거 지금까지 또 못 봤던 거 이런 것도 좀 챙겨 봐야 되고 풍부는 또 넷플릭스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많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 사실 핑계입니다. 걷는 풍부의 핑계였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 되는데 계속 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자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데 한순간 이거를 좀 꿈을 대면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부가 그렇죠. 공부 무언가 내가 이렇게 뭐 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순간 딱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 이거를 파보자 이랬을 때 내일 파보자 이러면 끝나거든요. 오 하늘 오 저 야경 보세요.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멋있네요. 배경이 좀 멋있게. 와, 하늘이 오랜만에 연보랏빛 하늘 쭉 나타나네요. 와, 맞다. 좋구요. 뚜루루루루.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거 옮기더라도 1시간 있다고 옮기자. 그 1시간이 커요. 그쵸? 1시간. 내가 가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1시간 있다고 옮기자. 이러면은 그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4시간 되고 그게 또 내일로 미뤄지고 공부가 그렇고 운동이 그렇고요. 그렇게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출발. 여행도 차일피 미루다가 안 가게 되는 경우 많죠. 이번에 생각했으면 이번 주에 가자. 가자. 딱 토요일날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예?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딱 꾸려야 돼요. 짐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어려워요. 딱 생각났을 때 그 의지가 강하거든요. 바로 실천에 옮기는 자세. 이렇게 유독 그런 실천을 잘하는, 실천하는 데 강점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놓고 어떤 시간에 딱딱딱딱 이걸 한다기보다는 바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네. 바로. 왜냐하면 한번 미루게 되면 계속 미루는, 한번 하는 게 참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좀 아름답죠? 이거는 하늘이 연보랏빛이라서 엄청 아름답네요. 해가 떠오르기 딱 직전에 이런 서광이 비추면서 자, 모자 쓰고 있을 때는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쫙. 땅이 좀 젖어 있긴 해요. 젖어 있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비가 수시로 왔다가 그쳤다가 막 하니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좀 추운 날씨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썰렁했는데 이렇게 좀 걷다 보니까 또 워밍업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딱 뭐 걷기 좋은 날씨, 항상 말씀드리지만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데워지고 이런 외부 환경에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체 리듬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그건 있어요. 확실히 지금 오늘도 사람이 많이 없네요. 한두 명 이렇게 본 것 같긴 해요. 아마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밖에 비 오는 것 같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이동하는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이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이동을 하느냐?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해야죠. 이제는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참 좋아하고 잘 보고 있는데요. 좀 이런 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게 정보의 바닷속에 살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뭐든지 이제 정보가 다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특히 방송 컨텐츠가 제일 이제 그런 분야에 딱 그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일단 먼저 유튜브란 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예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혀 돈이 되지 않던, 뭡니까? 사실은 이런 상업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방송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돈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그 콘텐츠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거기서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 바로 수익 모델이 바로 광고였죠. 광고. 물론 직접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사고 팔고 또 하지만 사실 1차적인 수입원은 그 해당 방송을 틀고 거기에 따라 광고주가 광고를 이렇게 그 해당 콘텐츠에 광고를 주게 되면 그 광고의 가격, 특히 시간대가 중요했잖아요. 예전에는 막 9시 뉴스 전에 광고비가 제일 비싸다는 10시 프라임 타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완성도가 있는 컨텐츠가 필요했어요. 그 완성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러면 옛날 컨텐츠들 한 뭐 90년대 80년대 그 이전 컨텐츠들은 완성도가 출중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그 제작진이 얼마나 완성도에 입각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력들, 촬영 기술, 뭐 조명 기술, 편집 기술, 딱 뭐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치겠죠. 예? 실제 세트를 어떻게 진짜로 요거를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배치를 하고 또 배우들의 또 의상은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CG, 컴퓨터 그래픽 기술, 3차원 기술, 특수 효과, 이런 게 다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완성도를 추구를 하긴 하지만 작품 자체의 완성도하고
그렇게 완성도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하고는 조금 별개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작품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조금 그걸 보는 관점도 달라지긴 하고요. 여하튼 문제는 하여튼 간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더라도 최선을 다했겠죠. 왜냐, 그걸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이제 평가, 사람들을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송 컨텐츠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례로 드라마 같은 경우에 중도 폐지되기도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 드라마 작품들도 정말 그 제작진, 배우들, 뭐 작가, 그 노력의 산물일 거예요. 이거를 중도 폐지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이게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유튜브의 세상이 된 이후에는 뭔가 숨어있던,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성도라는 개념이 좀 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뭐라고 할까? 그냥 한번 찍어본다고 할까요? 그냥. 물론 그런 건 있죠. 물론 좋은 영상을 찍어야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찍느냐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컨셉 자체가 잘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찍어야지 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만큼 부담이 없어요. 왜냐, 제작비가 없거든요. 물론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도 있고 이런 또 이동 촬영하려면 셀카봉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사실은 방송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텐츠 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 투자를 한다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 투자만 하더라도, 그 시간 투자 자체도 사실은 취미생활이라면 비용이 발생 안 하죠, 별도로. 그러면 일단은 완성도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완성도에 집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약간 병맛 컨텐츠. 약간 뭔가 대충 그냥 일상을 찍는 거 같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재밌게 생각했던 거 그냥 씻고 그냥 올리고, 편집도 보면은 되게 카트 풍부 방송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인 편집이 아니고 약간 투박하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옛날하고 어떤 컨텐츠의 그 바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그거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어떤 플랫폼이 이렇게 그 컨텐츠를 이제 담기 시작하고 누구나 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의 관점도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나도 저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네? 모든 사람이 다 안 봐도 되죠.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봐도 돼요. 네? 근데 그 혼자 보는 사람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나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오케이, 한번 봅시다. 좋네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좀 예전에 약간 폄하하면서 오타쿠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실히 자신의 취미가 또렷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취미 활동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리면 제일 그 큰 분야가 어딥니까? 거기가 게임이잖아요. 게임. 예? 쿵구도 좋아하는 게임. 그 게임 분야,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림으로써 팬들 많은 그런 유튜버들 많잖아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또 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레거시 컨텐츠, 여기서 제가 그냥 레가시 컨텐츠라고 할게요. 전통적인 컨텐츠 말이에요. 그게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성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또 완성도를 추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오징어 게임이 한 개인이 만들어내긴 힘들겠죠.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만 업데이트 되고, 이거는 조금 힘들 거예요. 물론 유튜브도 재미난 컨텐츠 시리즈물로 완성도가 꽤 있다 이러는 작품들도 올라오죠. 컨텐츠들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구분을 하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레거시 컨텐츠들이 그 영향력은 약해졌죠. 확실히 약해졌죠. 시간을 유튜브에 뺏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예? 그런 우리가 딱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 플랫폼들 보면은 우리가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딱딱 눌렀을 때 제일 먼저, 예?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그래도 영화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위주죠. 잘 만들어진 컨텐츠들. 말하자면 예전에,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도 통할 그런, 여기서 말하는 완성도라는 의미에서의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는 반면에 유튜브는 그냥 정보의 바다예요. 그죠? 더 접근하기가 손쉽고요. 가입비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거는 이제 또 뭐 구독료가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다양한 흥미, 다양한 적성, 이게 뭐 비단 학생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 학생들 뿐만 아니고,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예? 50대든 60대든, 그 이후 연령이든, 예? 다 그게 있거든요. 또 변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이 변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죠. 이걸 드러내놓고, 그리고 공감하기도 하지만 공감받기도 원하고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 그거 노잼이야, 네? 한 10명의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10명한테 어떤 개그를 이제 선사를 하는 거예요. 어우 노잼 막 이러거든요. 첫 번째 친구 노잼, 두 번째 친구 노잼, 쭉 7번째, 8번째, 9번째 노잼. 마지막 10번째 친구
몇 번째 친구 뭐라고 하느냐? 재밌어. 나 너 개그 구독할래. 띡 누르는 거예요. 구독 버튼. 친구의 코를 싹 누르면서 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볼. 오른쪽 볼은 좋아요. 왼쪽 볼은 싫어요. 가운데 코는 구독 버튼. 코 2번 누르면은 구독 해제. 10명의 친구 중 1명의 친구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저도. 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의미 있다, 또 재미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 관심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런 겪었던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뭔가 공감하지 않을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10분의 1 확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그렇지 않겠나. 뭐 학교나 회사나 무슨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여기저기 다니거나 할 때도 뭔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맨날 막 이게 재미없어, 넌 그냥 저리 가, 그냥 아웃사이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아웃사이더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시도를 좀 많이 해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있으면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집에만 있다가 딱 길을 나갔는데 우연히도 누가 막 자기 딱 얼굴 보고 그냥 갑자기 호감이 생겨서 다가와서 막 말을 걸고, 특히 이성의 경우,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 가능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률적으로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금 적극성을 띈다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완성도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내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그런 관심이 표출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보편적인 컨텐츠의 시대가 아니고, 그 10분의 1 아니면 뭐 100분의 1도 좋아요. 100분의 1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또 만들려는 컨텐츠가 있으면 잘 만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딱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한창 항상 좀 유행인 밈 같은 것도 그렇죠. 밈이란 게 말이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밈은 결국은 사실은 문화적 유전자거든요. 유전자를 쥐인, 예? 쥐인이라고 하잖아요. 쥐인. 밈은 문화 유전자예요. 생물학적 유전자를 쥐인이라고 한다면 뭐 지놈, 개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간 뭐 DNA 분석 뭐 이런 거 하고요.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온 단어인데, 밈. 리차드 도킨스라는 또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네. 하이. 네.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과학자가 최초로 밈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죠. 인터넷에서. 참 독특하게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밈. 밈이라는 용어를 참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뭔가 좀 재미난 문화, 독특한 컨텐츠가 딱 생겨나면서 그 컨텐츠들을 막 공유하기 시작하거든요. 공유하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막 그런 걸 하면서 막 다른 것들이 또 파생이 돼요. 네? 막 다른 재미난 요소들을 추가시키기도 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막 표현도 되고요. 다른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떠오르기도 하죠. 그게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인터넷에서 막 회자되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같은 환경에서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던 가수, 지금은 약간 좀 우리 사람들한테서 조금 생각에서 좀 멀어진 그런 가수들 막 다시 호출을 하기도 하고요. 맞잖아요. 옛날에 뭐죠? 뭐 H.O.T, 잭스키스 뭐 이런 그룹들 딱 뭐 하나가 계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들, 그 뭡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김웅수 배우의 예전에 타짜에서 곽철용 역할 뭐 그런 거. 네? 곽철용 역할, 묻고 따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고 따블로가 그게 수없이 막 이렇게 새로운 패러디물이 생겨나고, 뭐 거기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막 첨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 사용을 하고. 그것도 그렇고 묻고 더블로가, 그러니까 배우는 또 배우 나름대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와 이거 재밌다, 웃긴다, 아 나도 만들어보자, 이런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없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문화 유전자가, 밈이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가 말했던 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그 자유의 양이 그냥 방대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뭐 생각하는 대로 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그게 담고 있던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일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무한정으로 그냥 무제한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계속된 확장이 일어나요. 인터넷 밈에서는요. 없던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아마도 유행어 같은 거 방송에서 나오던 유행어 특히 개그맨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던 그런 개그맨들이 열심히 밀던 유행어들이 호황을 누렸다면 유행어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적재적소에 쓰면은 아주 이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이러던 일종의 이제 조그마한 컨텐츠였죠. 그것도 일종의 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더 확장이 됐다는 거죠. 더욱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 거. 요즘에는 또 그거 유행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할아버지의 그 대사들.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건 되고 뭐 이런 거. 이러다 다 죽어. 이상하다. 요즘에는 그거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회자되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어떤 딱 요소들이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막 마음속에 막 그 잠재돼 있던 그런 문화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또 시대도 따지기도 않고 다만 누군가 그 기폭제가 있을 거예요. 딱 출발을 이제 이렇게 야기한 사람이 있겠죠. 첫 출발을 이제 일으킨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딱 와닿는 순간 그냥 그거는 그때부터 무한정 그냥 재생산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어떤 컨텐츠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컨텐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전과는 다른 거. 확대 재생산.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오늘 날씨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하늘도 이렇게 맑고요. 자,
하고요. 확실히 이제 가을 같은 날씨예요.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면은 쌀쌀하고, 지금도 딱 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은 나왔을 때 옷 좀 잘 갖춰 입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딱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오고 이러면은 좀 쌀쌀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운동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길이 좀 위험해요. 자, 지금 시간이 7시 6분이고요. 그 걸음수로 6,500보 이렇게 좀 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50분 좀 넘게 이렇게 걸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렇게 맑은 하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지금 다른 분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살짝 돌렸고요.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